잠시 후 미국 현지에서 우리 협상팀이 조금 전에 타결된 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현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 그림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는군요. 자, 이미 관계자들이 배석을 했고요. 취재진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곧 한국 협상단이 미국 현지에서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경제부총리가 직접 미국과의 어떤 협상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장소는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장소는요, 주미 한국 대사관이고요. 조금 전 백악관에서 우리 한국 협상단이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발표해드렸던 것처럼 25%의 관세율을 15%로 떨어뜨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 비하인드 스토리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발표할지 조금 전 그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브리핑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직접 현장에서 협상에 임했던 경제부총리는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지금 쌀 시장 개방 논란 그리고 소수입 원령 제한 등에 대해서 미국과 조금 입장이 다르다라는 이견 논란도 있는데 자, 협상에 직접 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했던 경제부총리의 입에서는 그 대목 어떻게 정리될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한 가지 발표되지 않았던 건 정상회담 문제인데 정상회담 문제도 어떻게 밝힐지 궁금하고요. 아마 지금 음성은 안 들리는데 시작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아직 한 1분 반 남았다라고 구윤철 부총리가 시계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농산물 시장 개방이다라고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우리 대통령실 설명은 이와 달랐거든요. 협상에 임했던 경제부총리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고요.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 관세율을 12.5%로 우리가 조금만 더 깎았으면 하는 아쉬움. 오늘 스튜디오에서 저희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거 못 깎았는지 구윤철 부총리 이 대목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초 뒤면 아마 현지에서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3,500억 불 펀드와 관련돼서도 상세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했는지 구윤철 부총리의 입을 통해서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돼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아직 대통령실에서조차 발표하지 못했는데 협상단의 이야기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1,500억 불은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고요. 3,500억 불은 일반 우리의 어떤 대미 투자 펀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오늘 협상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은 양국 경제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관세협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세심하게 협상 전략을 챙기시고 지침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농림축산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상단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과 협상안을 전달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는 현재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천억 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3,500억 불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불과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천억 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6월 4일 출범함에 따라 일본, EU 등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오늘 합의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조석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모두 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이 전반적인 브리핑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에 들었던 것처럼 이 25%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미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걸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라고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특히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역시나 저희가 앞서 분석해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큰 관심 사안이었던 이 조선 산업에 대한 우리 민간 기업, 특히 한화의 큰 이 투자와 1,500억 불 규모의 이 펀드가 미국에게 굉장히 큰 관심 사안으로 작용했다라고도 구인철 부총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구인철 부총리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었습니다. 자, 홍익표 대표님 같이 지금 계속해서 관세 타결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부총리도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는 평균 이상의 합의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그 일반 관세율을 15%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농산물 시장하고 그다음에 쌀 시장 문제 그 축산물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총 3,500 펀드거든요. 이 펀드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 수준과 뭐 무역 규모,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 수준과 한미 무역 규모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측했던 규모의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며칠 전에 3,000억에서 최소 3,000억에서 최대 4,000억 불 정도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3,500불 선에서 합의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평균 이상의 그 괜찮은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앞으로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합의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펀드의 소유 운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 굉장히 뭐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 펀드는 내가 소유하고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자기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제 과시인데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저 펀드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한미 간의 세부적인 세부상 합의가 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이 미국 수출,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상의 어떤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에는 이 없었던 한미 FTA 체제에서는 없었던 15%라는 이 관세를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으냐가 하나의 어떤 관건일 것 같아요. 자, 안영환 의원님, 조금 전 이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미 관세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준 정부 부처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다.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라는 입장도 나왔는데
다각도로 이 관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봐서 안개등을 하나 뺀다거나 뭔가에 좀 어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15% 관세라는 가보지 않은 시장을 걷기 위해서 좀 지혜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이제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EU와 일본은 그동안 2.5%의 관세를 물려왔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제로였죠. 그런데 이제 그 2.5%의 부담을 지게 됐는데 결국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현대차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2.5%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장 이전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요. 공장 이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한국의 공장 그대로 놔두고요. 아예 15% 관세를 0으로 만드는 방법.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더 재미있는 건 노란 봉투법에 따르면은 해외 공장 투자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면 또 파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찌됐든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공장을 키우고 한국 공장은 뭐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시죠. 지금 한화 도움도 크게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인철 부총리가. 그리고 현대차도 엄청난 대미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크게 현대와 이 한화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뭐 여권을 향해서 노란봉투법 속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반대하고 있는 과도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달라 뭐 이런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하기를 바랍니다만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지지자들 겨냥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그 부총리가 계속 많이 강조한 부분이 대미 금융 패키지. 이제 미국 측 표현대로 하면 펀드란 표현을 썼는데 대미 금융 패키지인데 아마 일본과 비교되는 거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선 분야 1,500달러는 빼고 전체 3,500달러에서 예. 2,000억 달러만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빼면 안 되죠. 공동 발표는 3,500달러예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라면은 그 사용처는 찍겠다. 잘 찍겠다. 그런데 이제 1,500달러는 조선 쪽으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뺐다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은 좀 약간 어색합니다. 그러나 네. 어찌됐든지 간에 저 논리대로라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은 조선 투자도 야 볼티모어 항에다가 당신들 뭐 100억 달러 넣어 LA 항에다 100억 달러 넣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게다가 이제 90대 조선에 1,500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 주장대로라면 이익의 90%는 자기가 챙겨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조선 산업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번다 하더라도 90%는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이제 조선로봇 노비 평가에서 그걸 지렛대 삼아서 그건 1,500달러를 빼냈다. 그러므로 전체 3,500달러 가운데서 2,000달러이다. 이것은 일본 대비 36%이므로 뭐 일본의 국력과 경제력을 비교하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 발표된 대로 농업 분야, 농산 분야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발표된 대로라면 협상에는 큰 무리는 없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미 우방국은 좀 친한 친구들은 15%는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하고 압력을 넣었던 것은 투자액입니다. 투자액을 얼마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를 주장했는데 미국 측 얼마를 요구했고 트럼프가 또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지는 아마 후일담에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우리 정부도 발표한 걸 보면은 2천억 불 패키지를 굉장히 강조한 거 있었던 거 보니까 저게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미국산 LNG 이게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이 돼 있는데 LNG는 어차피 우리가 해외 수출에 전적으로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미국산 LNG 에너지 구매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내에서 수출의 어떤 규모를 그 안에서 조정하는 거라 크게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 아침 조금 전에 관세율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기존 25% 적용을 하루 앞둔 오늘 15%로 극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는 유럽과 일본과 타결한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데 그간 한미 FTA로 일본보다 우리가 관세 우위를 보고 있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제는 일본과 우리가 어떤 관세적인 측면에서 우위는 없어졌다.
있다라는 부분이 현대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